국가보훈처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그 8번째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보이스가 8화를 맞으면서 이제 보이스를 구독하고 애청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알아두면 유용한 보훈 정책 이야기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보훈 가족 여러분들께 더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하고 나서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중부권의 두 번째 추모 공간, 괴산호국원의 개원 소식인데요. 괴산호국원은 이 지역 유공자들과 주민들에게 매우 뜻깊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괴산호국원 개원 단장님을 모셔서요. 개원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국립묘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윤심 단장님과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김주현 학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괴산호국원 개원 소식과 관련해서요. 개원은 일단 언제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국립괴산호국원은 10월 개원을 예정으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6월에 공사를 끝내고 그 이후 개원준비단을 신설해서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해당 지역 도로명도 호국로로 변경하고 또한 괴산군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에 대해서도 소통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들이 고령화되면서 국립묘지에 대한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거주 분포와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경북권의 영천호국원, 호남권의 임실호국원, 수도권의 이천호국원, 경남권의 산청호국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중부권에 괴산호국원을 조성하여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령의 유공자들과 가족에게는 아주 절실한 정책이겠어요. 그럼 호국원도 국립묘지인가요? 저는 대전현충원, 서울현충원은 들어봤는데 호국원은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다 국립묘지인 건가요? 이 전문가 입장에서 국립묘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국립묘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1955년에 6.25 전쟁으로 희생된 군인들을 모시고 그 넋을 추모하기 위해서 서울 동작동에 처음 묘지를 조성했고요. 후에 대전 현충원과 호국원 등이 추가로 조성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관리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국립묘지는 안장 대상에 따라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로 구분되는데요.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대구 시남선열공원, 그리고 4.19, 5.18, 3.15 민주묘지가 있고요. 영천, 임실, 이천, 산청호국원과 개원을 앞두고 있는 괴산호국원 등 총 11개의 국립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와, 전국에 11개나 있었군요. 저는 뭐 서울의 국립묘지나 대전 현충원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현 씨, 네. 혹시 국립묘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현충원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부지가 굉장히 넓고 깨끗해서 놀랐고 또 묘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경건한 마음도 들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매년 현충일에는 서울현충원이나 대전현충원에서 추념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국립묘지라는 게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국가가 하는 마지막 예우 공간인 만큼 유공자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방문객들에게는 애국심을 심어주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려면 어떤 분들이어야 하는 건가요?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별 안장 대상이 다른데요. 현충원은 대통령,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사 및 순직군경,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복무한 장기 복무제대군인, 전공상 군경, 순직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수행 순직공무원, 무공수훈자, 국가사회공헌자, 의사상자 등입니다. 그리고 호국원은 참전유공자가 주로 안장되시는데요. 현충원에 안장되시는 일부 대상자분들도 호국원에 안장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도 안장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셨던 부상자, 사망자, 공로자분들도 각 민주묘지에 안장이 되십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혹시 그런데 안장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주로 보훈지청에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전화로는 신청이 안 되고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이나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장을 희망하시는 곳을 선택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문자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심사가 끝나고 나면 문자로 승인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혹시 안장 신청을 한 다음에 승인이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장례 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루면 안장 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서류상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합니다. 국립묘지 안장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군요.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건 아닌가 봐요. 보통은 병적 사항과 병제 경력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안장 승인 안내가 나가는데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있거나 병적 기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곳에 안치를 하였다가 심의 결과 안장 대상으로 확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습니다. 네, 국립묘지는 뭐 단순한 묘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공간이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안장이 혹시 결정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네, 국립묘지 내 안장이 필요한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 안장 유예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화장 비용을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각 지역에 확인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안장이 공식적인 행사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일일 합동 안장식은 각 국립묘지별로 일정한 시간에 도착된 영연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선 1일 3회 이상일 때 유족들 희망에 따라 매일 오후 2시에 합동 안장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종교 집전자, 유족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안장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배우자 합장도 혹시 가능한가요? 네,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합장이 가능하십니다. 합장을 원하시는 유가족은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이나 국립묘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우자 합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국가유공자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시는 날이나 그 이후에 합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배우자분의 경우에도 다양한 심사가 필요한가요? 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결격사유 심사 대상은 아니고요.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공자께서 사망하시고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곳에 안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훈처에서는 지난 7월 16일부터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신 이후에만 안장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본인이 살아계실 때 생전 안장 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장례를 치르려면 경황이 없잖아요. 근데 유족들이 미리 이것만 확인할 수만 있다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생전 안장 심의 제도라고 하셨죠. 그럼 이거는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이나 절차는 일반 안장 신청과 같이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이나 국립묘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80세 이상 국가유공자입니다. 신청 결과 안장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안장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시고요.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를 심사를 통해 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기준이나 심사 방식은 같은데 생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혹시 다른 곳에 먼저 안장을 했다가 다시 국립묘지로 이장을 할 수도 있나요? 야, 주현 씨가 진짜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단장님 어떤가요? 진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계시다가 국립묘지로 이장을 하시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분들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분을 가족묘소 등 다른 곳으로 이장하셨다가 다시 국립묘지로 오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옮기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었군요. 네, 그러면요, 괴산호국원 외에 추가로 더 만드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참전 유공자분들이 고령화되면서 국립묘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보훈처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전 현충원 봉안당과 이천호국원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제주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는 최초로 또 국립묘지가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쪼록 괴산호국원 개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추진하시는 정책들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와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소감이랑요. 담당자로서 혹시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여 정성어린 안장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주연 학생은 어떠셨나요?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단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굉장히 마지막을 책임지겠다. 약간 이런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애국심도 느껴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윤심 단장님 그리고 김주연 학생 고맙습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선명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